아 반갑습니다. 수학만세 시간입니다. 네, 수학만세입니다. 예,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오입니다. 우리 선생님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동탄 깊은 생각 고등부 원장 윤성호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 예.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 그 헤어스타일을 자리를 잡으려면 예. 보통 거기 헤어스타일 투자하는 시간 뭐 1시간 이상은 안 걸리죠. 1시간은 안 걸리고요. 네. 한 길게는 30분, 짧게는 20분 걸리고요. 네. 뭐 어쩔 때는 바버숍 가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굉장히 개성 있어요. 아 그런가요? 누군가는 뭐 약간 스타일리스트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긴 하더라고요. 굉장히 네네. 학원 쪽 사람은 아닌 듯도 해요. 그렇죠. 이 스타일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혹시 그 연예계 쪽이나 네. 이런 쪽이 있는 것 같아. 네. 한 달 됐나 벌써 우리 방송 한번 전에 그 동탄 깊은 생각 수학학원에서 한번 찍었고. 네, 맞습니다. 제가 수학만세. 네, 수학만세 그때 윤 선생님 뵙고 윤 원장님 뵙고 저분하고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려갖고 막 선생님 졸라갖고 이렇게 오늘 지금 선생님들 방송 바쁘시잖아요. 엄청 바쁘신 시기죠. 네, 바쁜 시기인데 제가 이렇게 짬을 내서 네. 이렇게 지금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이제 3월이면 신학기잖아요. 그렇죠. 신학기 시작하고 바쁠 시기. 신학기면 이제 지금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첫 이제 시작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예. 새내기 고등학생들. 그렇죠. 야, 근데 사실 가장 핫하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뭐 여러 과목인데 사실 학부모님들의 관심사는 맞습니다. 솔직히 지금 뭐 입시도 그렇고 맞죠. 뭐 문과 친구 뭐 이과생 문과 친구 별의별 얘기 나오는데 네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수학일 것 같습니다. 수학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이제 1학기 들어가면 보통 고등수학 상이죠. 네, 보통 고등수학 상이 네. 이제 1학기 학기에. 전체 그죠? 그 이제 조금 이제 음. 그 좀 진도를 빠르게 하는 곳은 고등수학 하에 뭐 일부러 하는 것도 거의 덜어 있는긴 하지만 사실 고등수학 상인데 대다수 학교는 상을 다 끝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수학 상하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하가 뭐 딱 정해진 상하는 아니고요. 네. 이거는 출판사의 임의로 정한 상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냥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수학증은 고등수학으로 끝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출판사가 너무 고등수학 책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그렇죠. 임의로 이제 자기들이 정해서 상하를 나눈 거예요. 보통 이제 대다수의 출판사들은 고등수학 상이 딱 그 도형의 이동, 그다음에 그 이유가 이제 하 이렇게 하는데 뭐 더러 이제 뭐 수학의 셈이나 아름다운 셈 뭐 이런 출판사에서 수학을 보면 거기는 이제 딱 직선의 방정식까지 그 이유로 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출판사마다의 상하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 우리가 이제 올 한 특별 방송 한 3부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지금 1부에서는 네. 고등학교 1학 고등수학 상 결국 고등수학 상인데 네네. 고등수학 상이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어떻게 좀 구조가 되어 있는지 네네네. 그다음에 이런 구조로 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첫 이제 새내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주의해야 될 점, 뭐 내신을 대비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이런 부분 간단하게 좀 1부 정리해 주시고 2부에서는요 중간고사 범위. 네네. 이게 중간고사 범위가 물론 또 단위가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정해질 텐데 물론 학교마다 약간 차이지만 가장 킬러 단원이 여기에 있다. 또는 3부에서는 기말고사 범위. 네네. 이렇게 세 파트로 해서 한번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수학, 고등수학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윤석욱 원장님께서 아주 꿀팁을 듬뿍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선생님, 저는 이제 그만 얘기해야 되고 아닙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제 얘기를 너 빨리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자, 윤 선생님, 이 고등수학 상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으면 좀 전반적으로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고등수학 상뿐만 아니라 하까지 해서 통으로 그냥 고등수학 자체를 다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고등수학은 일단 첫 번째 처음에 이제 다항식이라는 파트가 있고요. 네. 그 다항식이라는 파트가 끝나고 나면 이제 방부등식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부등식 파트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도형이라는 파트로가 넘어가고 도형 파트가 이제 끝나고 나면 집합, 집합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명제가 끝난 이후에 함수가 끝난 이후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 해서 이렇게 고등수학이 딱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고등수학이 이제 단원별로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째 이제 저희가 다항식이라 하는 파트가 있는데 그 다항식이라는 파트가 안에 첫 번째 이제 뭐 곱셈 공식, 네. 다항식의 연산, 그 다음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인수분해,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와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2차 함수, 1차 함수 뭐 이렇게 나가는 상황인데 이게 다 언제 배웠냐면요. 중학교 1, 2, 3학년 때 다 한 내용이에요, 사실. 그래요? 네네. 이게 다항식이라는 것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처음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방정식, 2차 방정식은 이미 중3 때 그치, 중학교 하고 때 올라오죠. 네. 그 다음에 뭐 딱히 이런저런 뭐 인수분해, 네, 인수분해 네. 이제 또 그 전에 하잖아요. 뭐 2학년 때, 3학년 때 해서 예. 마무리하고 뭐 연립 방정식도 이제 2학년 때 하고 3학년 때 뭐 루트 배우면서 인수분해 하는 거 그런 거 다 연계돼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실 이런 내용이에요. 너네가 중학교 때 일단 배웠으니까 네. 고등학교 때는 너네가 수능을 치려면 좀 어느 정도의 중학교 때 배운 지식에 대해서 네. 복습도 해야 될 뿐더러 좀 더 이제 수준을 끌어올려야 돼.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1학년 때 중학교 내용을 조금 더 너네가 복습하면서 심화로 들어가자라고 해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다항식의 연산 파트랑 이제 방부등식 파트가 되는 거죠, 사실. 야, 중학교 때 잘 해놔야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 중학교 때 잘한 애들은 네. 이 올라와서 2차 함수, 2차 방정식 뭐 이런 게 어렵지가 않아 해요. 그렇죠. 애들이 이미 다 하고 왔기 때문에. 뭐 연립 방정식도 똑같이 연계가 되고요. 근데 다 했는데 왜 어려워하냐고. 고등학교. 이게 이제 약간 인식 차이기도 한데 네. 미리 선행을 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뭐 좀 약간 만만하기도 하고 네.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상 자체는 그냥 크게 어려워하진 않는데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이게 이제 고등 수학이라는 장벽이 있습니다. 네. 중학교 수학은 고등학교랑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절대 평가와 상대 평가 차이다 보니 그쵸. 약간 경쟁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중학교 때 제 수준을 알잖아요. 네. 나는 이 정도였는데 이제 고등학교 오니까 자기보다 훨씬 잘하는 애들이 옆에 이제 같은 반 되면 쟤랑 이제 같은 반이고 경쟁을 해야 되구나. 약간 주눅 드는 성향에서 약간 고등 수학을 시작하다 보니 많이 이제 어려워하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 어려운 인식이 이제 본인으로 하여금 수학을 굉장히 잘 못한다라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거죠. 중학교 때 배웠던 네네. 뭐 이런 다항식 이쪽 파트 네네네. 뭐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거기 고등학교 1학년 좀 약간 좀 심화가 그렇죠. 됐겠죠. 예를 들어서 곱셈 공식 같은 경우가 좀 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중학교 때는 한 식을 2개만 했다면 이제 항이 2개인 것을 뭐 제곱하고 뭐 그랬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뭐 항이 3개짜리 제곱하거나 복잡한 식의 계산 뭐 이런 게 좀 생기고 인수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때는 항이 2개인 것만 이제 인수분해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오면 항이 3개짜리도 있고 뭐 3차도 있고 이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네네. 1부에서 가장 네네. 요거 핵심 부분이 뭐냐면 저 이걸 한번 질문했어요. 중학교 때는 엄마들은 이제 질문 뭐 항상 하면 애가 중학교 때는 좀 그래도 네네. 이해하고 했어. 근데 애가 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부터 갑자기 수학을 어려워하고 네네. 중학교 아까 말씀드린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인데 네네. 계속 뭐 연계해가는 과정인데 네네. 그런 질문 제가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네. 혹시 현장에서 많이 가르쳐 보셨으니까 그렇죠. 그런 아이들도 또 경험해 보셨을 네네. 거 아니에요. 뭐 질풍노도의식인가? 아니잖아. 뭐 그렇다기보다는 사실 좀 고등수학과 중학수학의 차이라 네. 중학교는 이제 사실 절대 평가다 보니까 네. 평균 점수란 게 있어요. 네.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네. 이 정도 평균이 나오게끔 출제를 못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그게 한 60점이에요. 네. 평균 60점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약간 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중학교 때는 낼 수 있는 이제 문제도 한정되어 있을 뿐더러 또 학교에서 내는 문제들이 다 시중 문제에서 겪을 수 있는 단순한 연산에 대한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학교 수학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냥 외워서 푸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많이 풀면은 그 문제 유형을 외우잖아요. 그 외웠던 유형을 그대로 그냥 시험에 딱 그대로 적용하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 않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오면 대다수 문제들이 모의고사에서 응용된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6월달, 9월달, 11월달에 치면 나름의 그
검증된 네. 그다음에 이제 응용력이 좀 많이 가미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변형돼서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문제들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학생들한테 수능형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적응하는 의미, 그다음에 변별력을 좀 요구를 하죠.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들, 중간인 애들을 다 구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마냥 쉬운 문제를 못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응용된 문제들을 많이 내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중학교 때는 단순히 내가 암기에 의해서 많은 유형을 그냥 외워서 문제를 풀어왔다면 고등학교 때는 그 문제들을 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의 기준으로 15살까지 네. 마냥 외워서 이렇게 문제문을 풀던 수학이 갑자기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 내용이 막 연계되는 것을 너가 알아서 응용해서 풀어봐. 네가 해봐.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 외워서 풀다가 내가 외운 것까지는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더 어떻게 나가야 돼? 이러다 보니까 이제 풀이가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중학교 때는 잘하다가 고등학교 와서 많이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가 네. 그런 연계에 대한 응용 부족. 응용 부족.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다 보니 네. 이제 그러다 1학년 때 이제 본인이 성적이 와르르 무너지고 네. 내가 이걸 더 이상 극복할 방안이나 대안이 없다. 뭐 이러면은 수포자? 네, 그때부터 이제 수학을 좀 내려놓는 거죠. 그러다가 슬픈 이제 얘기인데 그거. 네, 그러다가 이제 2학년 때는 좀 많이 포기했다가 3학년 정신 차리고 하려고 하는데 네. 생각보다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도 이제 재수한다 해도 뭐가 달라지진 않아요. 그렇다고 그렇죠. 하면.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를 잘해야 되냐면 이 중학교 때 이런 습관보다는 고등학교에서 내가 문제를 바라보고 네. 해석하고 네. 접근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고 네. 네. 두 번째는 내가 수학에 대한 흥미를 떨어지지 않게 유지를 해야 돼요. 네. 이미 성적이 와르르 무너지면 네.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더 이상 해도 뭔가 네. 극복이 안 되겠다. 네. 네. 이러는 순간 이제 수학을 포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과거의 학생들은 약간 그래도 끈기가 있고 네. 그다음에 매체에 많이 노출되지 않은 학생이다 보니까 그래도 꾸역꾸역 뭔가 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요즘 세대 학생들은 실제적으로 매체에 많이 노출돼 있고 실제로 공부가 아니더라도 이제 본인이 먹고 살 수단이 되게 많다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뭐 이런 유튜브나 뭐 틱토커 뭐 이런 인스타그램 또는 이제 단순히 뭐 본인이 잘하는 그런 일만 가지고도 잘 먹고 사니까 내가 굳이 공부가 아니라도 할 일은 많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사실 좀 수학 같은 게 안 된다 싶으면 빨리 포기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사실 수학은 그렇죠. 이제 시작인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기를 하지 않고 내가 좀 흥미를 가져보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내가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왜 이걸 내가 왜 배울까라는 원리를 좀 이제 알아보면 좀 더 이제 우리가 수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왜 배울까? 이걸 내가 왜 도대체 배워야 할까? 이런 걸 좀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돼요. 네. 수학은 국가 경쟁력입니다. 네네. 국가의 미래의 인구. 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수포자가 안 생기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성욱 원장님께서 그런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해 주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아이들이 수포자가 생기지 않는 그렇죠.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제가 열심히 하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나가는 곳에 대한 지역에 대한 좀 말씀드리자면 나온 김에 좀 말해야 되니까요. 유튜브에서 많은 그렇죠. 정보를 주세요. 네. 저희 제가 이제 동탄 깊은 생각에서 고등부 원장으로 있으니까 우리 동탄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책임지고 학생들 등급업을 해드릴 거니 좀 많은 시청하고 깊은 생각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뭐 지역이 멀고 뭐 지방인 학생 댓글 보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 또 댓글 또 다 응대해 주실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뭐 구독자는 많지는 않고요. 괜찮습니다. 네, 수학 셰프라고 이제 치면 그 수업 영상들도 다 올라와 있으니까 네네네.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뭐 좋은 정보 다 풉니다. 오늘 뭐 그렇죠. 가지고 있는 정보 다 풀어서 맞아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네. 저도 입시 정보 다 풀잖아요. 네. 저도 입시 정보 다 푸는 만큼 네네. 일단 아이들이 수학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국가의 경쟁력이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기하는 학생들이 생기면 안 된다고. 근데 그게 포기하는 이유가 내신 때문에 만약에 첫 올라가서 내신 때문에 첫 중간고사를 치고 포기한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1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그러면 2부에서는 중간고사를 포기하지 않는 방법. 중간고사를 제대로 대비해서 그렇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전략, 네, 전략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좋습니다. 네네. 오늘 저 1부는 여기까지 네. 진행하고 네. 자 2부가 진짜입니다. 자 네. 청취자 여러분들 2부 다음 네. 주 방송 꼭 보시고 우리 네.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간다라고 하면 네. 학생도 우리 윤성 원장님이 굉장히 이런 얘기를 되게 잘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네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꼭 2부에 다시 들어와서 시청을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1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2부에서 예. 리얼한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